가을 바람이 서울 강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창문을 살며시 흔들었다. 68세의 김민수는 넓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올린 견고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공간은 그에게 거대한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로는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민수는 아내의 낡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길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박영진이 불쑥 찾아왔다. 70대 초반의 박영진은 늘 유머러스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민수의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야, 김 선생, 이렇게 혼자 있다가 늙어 죽으면 누가 알겠냐. 나이 들어서 외로워하면 딱 사기당하기 좋다니까. 박영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며 데이팅 앱을 추천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물론 조심해야지.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갇혀만 살 순 없잖아?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설치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그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교감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채였다. 며칠 후 앱에서 김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0대 중반의 김현우는 프로필 사진 속에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IT 사업을 하는 촉망받는 인재라고 소개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일찍 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투는 공손하고 사려 깊었으며 민수의 은퇴 생활이나 취미에 대해 섬세하게 질문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세대의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김현우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같은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민수가 먹는 점심 메뉴까지 물어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는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김현우는 민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민수는 김현우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투영했다.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그의 눈빛은 힘든 삶을 살아온 그의 거짓 배경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는 매일 민수에게 자신의 일상 사진을 보냈다. 깔끔한 해외 오피스, 고급 스포츠카 앞에서 찍은 사진들, 때로는 외국인 동료들과 회의하는 모습. 부장님. 저는 항상 부장님 같은 분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부장님처럼 성공하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이런 말들은 민수의 자존감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민수는 그의 성숙함과 자신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 점차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김현우에게서 아들 같은 마음, 때로는 잃어버린 젊음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김현우는 조심스럽게 미래에셋 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으며 초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금융 전문가였기에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투자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금융 자문가이자 은퇴 전략가이며 비트코인 거래도 해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장님,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저의 미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신다면 저는 부장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로 끈질기게 설득했다. 민수는 그의 절박함에 흔들렸다. 그는 김현우의 어려움에 공감했고 자신이 이 젊은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까지 들었다. 결국 민수는 소액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우는 민수의 이름으로 가짜 미래에셋 코인 계좌를 개설해주고 매일매일 민수의 계좌에 수익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보냈다. 와, 부장님, 오늘 하루 만에 수익률이 5%나 올랐습니다. 역시 부장님께서는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민수는 가짜 플랫폼의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며 점차 김현우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며칠 후 김현우는 갑자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의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위급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민수는 그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며 망설임 없이 돈을 송금했다. 그는 자신이 김현우의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미래에셋코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최은숙 60대 초반 은퇴한 간호사이라는 여성이 민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자신도 김현우 덕분에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며 민수를 더욱 안심시켰다. 어머, 김 교수님 민수를 존칭해 또 현우 씨 아시네요. 정말 인복이 많으신 분이죠? 저도 현우 씨 덕분에 노후가 편안해졌어요. 최은숙은 김현우의 진실성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다. 민수는 그녀를 자신의 투자 동지이자 김현우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 여기며 최은숙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친구 박영진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민수를 지켜봤다. 박영진은 민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로맨스 사기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하며 민수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야, 김 선생,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팥 나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젊은 애가 노인네한테 돈 뜯어내는 건 사기 아니면 뭐냐? 민수는 잠시 흔들렸지만 김현우와 최은숙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의 투자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박영진의 조언을 무시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사기에 당할 리 없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김현우의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플랫폼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더욱 큰 도건을 요구했다. 부장님, 이번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면 저희 플랫폼은 전 세계를 석권할 겁니다. 부장님은 저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실 겁니다. 민수는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투자했다. 그는 불안감과 함께 대박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그때였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 김지훈이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화상 통화를 걸어왔다. 아빠, 제발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투자 방식은. 지훈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사기 전문가에게 상담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쉬면서도 김현우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 민수가 김현우에게서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김현우는 최은숙을 통해 민수에게 진정한 관계를 강조하며 안심시키려 했다. 교수님, 현우 씨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해요. 그러나 최은숙의 말이 종종 엇갈리거나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면서 민수는 최은숙에게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사정을 민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듯했지만 가끔은 너무나 김현우의 편을 들며 민수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김현우가 갑자기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었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우 씨, 무슨 일 있어? 괜찮니? 왜 연락이 안 되니? 애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며칠 뒤 김현우는 지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부장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시도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민수는 충격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를 너무 힘들게 했나? 그는 현우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때 김현우는 민수에게 또다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민수는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2,500만 원을 보낸 것도 기적이다. 그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5천만 원은 없다고 거절했다. 이 시점부터 민수는 김현우에게 완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되었다. 이후 민수는 김현우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자신과 친한 재력가 친구인 제시에게도 친구 요청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100. 왜 제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하나요? 민수가 묻자 김현우는 부장님이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될까봐 연락처를 확보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 일은 민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온라인에서 김현우의 프로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의 프로필에서 김현우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김현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있었다. 사이트 닉삼 빅섹섬 16화츠. 민수는 김현우가 적어도 15에서 20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민수는 김지훈이 주선한 사기 전문가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전문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김민수 선생님,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김현우 씨의 프로필 사진부터 확인해보죠. 화면에 김현우의 사진이 떴고 전문가는 곧바로 역이미지 검색을 실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현우의 사진은 한류 아이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 인물은 가짜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이분의 것이 아닙니다. 민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어 전문가는 미래에셋 코인 플랫폼을 분석했다. 이 웹사이트는 불과 몇 달 전, 정확히는 선생님께서 김현우 씨와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기와 동시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웹사이트의 소유자 정보는 가려져 있었고 어떠한 리뷰도 찾을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웹사이트에 직접 돈을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김현우가 지정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행에서 송금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그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100% 사기입니다. 김현우는 선생님께서 돈을 보내실 때마다 가짜 계좌의 숫자를 변경하여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미에시 보낸 이후 민수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수익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 제가 보낸 돈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 그 사기꾼에게 간 것입니다. 선생님은 돼지 도축 사기에 휘말리신 겁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김현우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현우가 선생님께 보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그의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이나 태국이 아닌 필리핀의 한 콜센터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해심 많고 가난한 교사라고 믿었던 김현우가 사실은 국제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 모든 게 가짜였다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최은숙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김현우를 칭찬하고 그를 믿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말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민수는 사기 전문가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최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은숙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최은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단호함에 결국 약속 장소에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 민수는 최은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은숙 씨, 당신도 김현우에게 속았습니까? 아니면 그와 한패입니까? 최은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사기 전문가가 보여준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김현우의 도용된 사진, 가짜 코인 플랫폼의 분석 자료, 그리고 김현우의 IP 추적 결과. 최은숙의 눈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네, 교수님. 사실 저는... 최은숙은 처음에는 김현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다. 그녀도 민수처럼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던 중 김현우의 다정함에 속아 노후 자금을 날렸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잃은 후 김현우는 그녀의 약점을 잡았다. 그녀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혹은 그녀에게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더 큰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최은숙은 김현우의 공범이 되어 다른 노인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녀는 김현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노년층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교수님, 저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다시 돈을 벌어야 했고
현우 씨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최은숙은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민수는 그녀의 고백에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를 믿게 만들었던 최은숙마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혹은 그 일부가 되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민수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앞에는 허상처럼 피어올랐던 희망과 사랑, 그리고 노후의 안락함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남았다. 그는 정신을 잃었고 뒤늦게 연락받은 김지훈이 한국으로 날아왔다. 민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텅 빈 눈동자에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아들 지훈이 그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내려다봤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지 마시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자신이 그토록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자부했는데 한낱 젊은 사기꾼에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는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이 사기꾼들을 잡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지만 동시에 이런 피해는 나로 끝내야 한다는 강한 결의를 다졌다. 민수는 사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서에는 김현우와의 모든 대화 기록, 가짜 코인 플랫폼 스크린샷, 송금 내역, 그리고 최은숙의 고백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최은숙은 민수의 진술과 그녀의 고백을 바탕으로 사기 공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후회와 두려움에 떨며 김현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김현우의 IP 주소는 필리핀의 한 콜센터에서 확인되었고 그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일부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했지만 김현우를 직접 잡는 것은 어려움을 암시했다. 거대한 사기 조직의 일부인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민수의 돈을 모두 되찾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들 지훈은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민수는 지훈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지훈은 아버지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이제부터 제가 아빠의 손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굳건한 가족의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박영진도 민수의 곁을 지켰다. 김 선생, 내가 뭐랬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하고 다른 사람 돕겠다고 나서니 자네는 사기당한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일세. 그의 격려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이제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노년층 디지털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강연은 늘 만원 사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사기 수법, 그리고 외로움을 파고드는 심리적 조작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의 강연을 듣는 노인들의 눈은 진지하고 때로는 경악으로 물든다. 여러분, 민수는 힘주어 말했다. 저는 김현우라는 사기꾼에게 2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제 마음속의 믿음과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늑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화면 너머의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아픔이 묻어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와 희망이 엿보였다. 그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의 환상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독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홀로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고 그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지혜를 선물했다. 민수는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 시내 여러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며 강연을 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기를 당했던 당시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연 후에는 항상 노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나이든 우리가 뭘 안다고. 혹시 제 경우도 비슷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는데. 민수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에게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썩이며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 역시 해외에 있는 자식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판단 착오에 대해 자책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민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민수는 강연 활동 외에도 아들 지훈이 소개해준 IT 보안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는 온라인 사기 수법의 최신 트렌드와 예방책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했다. 피싱 사이트 구별법, 개인정보 보호 방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온라인 계정을 식별하는 요령 등을 익혔다. 그의 집 서재는 이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과 함께 디지털 보안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찼다. 아들 지훈은 캐나다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 보내주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지훈은 아버지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아빠, 예전에는 아빠가 좀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동안 소원했던 부자 관계는 놀랍도록 단단해졌다. 박영진은 민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민수의 강연이 있을 때마다 함께 다니며 보조 강사 역할을 자처했다. 내가 이 김 선생 때문에 억만금 날릴 뻔했다니까. 다행히 김 선생이 일찍 깨달아서 나까지 살았지. 그는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풀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민수의 강연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영진은 민수가 다시 웃음을 찾고 활기를 되찾은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야 자네 눈빛이 살아나는구먼. 역시 사람은 뭔가에 몰두해야 돼.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김현우였다. 김현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그의 IP 주소가 확인된 필리핀 콜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기 전화가 발신되고 있었다. 민수는 매일같이 경찰서에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김현우 같은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경찰로부터 최은숙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결국 김현우에게 속아 자신이 벌인 공범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은숙은 김현우의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민수는 그녀를 찾아갔다. 최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웠고 제가 잃었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그만.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최은숙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함께 이 사기꾼들을 잡는 데 힘을 보탭시다. 민수는 그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풀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기 예방 강사를 넘어섰다. 그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상담센터이자 연결고리가 되었다. 민수의 집으로, 경로당으로, 복지관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민수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법률 자문을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끊임없이 나누었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의미 있는 삶과 따뜻한 교감을 되찾았다. 그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때로는 박영진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등산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최은숙과 함께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논의하며 자료를 정리하기도 했다. 최은숙은 민수를 도우면서 자신의 삶을 속죄하려 했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우의 사기 조직은 필리핀 정부와의 국제 공조 수사로 인해 점차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콜센터가 폐쇄되었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현우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지만 민수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노력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현우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책임감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낡은 안경 대신 아들 지훈이 선물해준 새로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서 세상과 맞서는 지금의 자신까지. 그는 앱에서 김현우에게 받은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부장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여행 갈 칸쿤 티켓도 끊었습니다. 민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에게 김현우는 더 이상 사랑이나 희망이 아니라 자신이 극복해야 할 존재,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해야 할 존재였다. 그는 메시지를 길게 누른 채 휴지통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텔레그램에서도 그 외 모든 메신저에서도 그를 차단했다. 그는 더 이상 김현우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어리석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 용기 있고 현명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창한 목표 대신 진정한 연결과 서로 돕는 삶이라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 민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따뜻한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경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진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화면 너머의 환상이 아니라 아들의 따뜻한 포옹, 친구의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 존재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이제 은퇴 후의 삶이 사기 사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몰두했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선물했다. 경로당 강연과 복지관 특강 외에도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경험담과 사기 예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 영상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어느 날 민수는 한 해외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국의 로맨스 사기 전문가로 소개된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능숙하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삶이 특정 개인과의 로맨틱한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류라는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도 사기에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넘어 아픔을 겪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은숙은 민수의 도움으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김현우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민수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의 회복을 응원했다. 은숙 씨,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민수의 진심은 최은숙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필리핀에서는 김현우의 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민수와 최은숙이 제공한 정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콜센터가 폐쇄되었다. 비록 김현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다. 민수는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는 없겠지.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가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사기 전문가가 보여준 김현우의 도용된 사진을 떠올리곤 했다. 그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민수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 사진은 그에게 경고이자 사명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여전히 아들 지훈과 자주 연락했고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한국을 찾아 아버지를 만났다. 부자는 함께 등산을 가고 민수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갔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아버지가 예전의 고독한 모습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저도 아빠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민수는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온라인 사기 관련 뉴스나 새로운 예방책을 찾아본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로 연결되려 노력한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강연했던 경로당의 노인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는다. 선생님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찬다. 그의 아파트 거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그에게 그 풍경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끝없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